이 사서는 다다음 주에 또 육아를 또 하니까 두 주를 너 대학하고 논어 맹자 중용에서 두 주를 또 하니까 그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항상 뭐가 있다? 오늘 이게 빨리 못 따라갔다 그러면 유튜브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름이 횡설수설연구소. 횡설수설연구소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올려놨던 강의했던 거 쫙 다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뭐 이것저것 찾아보셔도 되고 돌려보기 있으니까 좋죠. 이번에 이제 5경을 하는데 이제 5경 중에 태극 주역 태극은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경. 사경. 아까 사소했죠? 사경. 경이 4가지 경을 한다. 첫 번째 뭐를 하냐면 시경. 그렇죠. 시경. 이제 경체를 빼고 그냥 시만 얘기를 하는데 시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 그러면 우리 선생님 시 그러면 뭐 생각이 나요? 막 시 쓰잖아 우리가 뭐 꼭 등단에 쓰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를 막 쓰잖아요. 시 그러면 뭐 얻은 거예요? 우리 정회장은 몰라? 알면서 모른다 그래. 짧게. 그럼 소설은? 소설은 길게 보는 거. 아니 장르가 있잖아요. 이게 소설. 시하고 이 소설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문학 장르지만 소설, 시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시는 산문이 아니고 은유와 직유 이런 거. 그게 시가. 소설은? 소설은 좀 이게 묘사할 때좀 디테일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래요? 그렇게도 생각 자꾸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하고 소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 글자 수? 길고 짧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대체로 이렇게 나와. 시 그러면 짧고 소설 길고.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 5문. 소설 3문. 그런 정도?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라는 게 함축된 언어로 짧게 쓰는 표현하는 거고 소설은 좀 이렇게 처음과 중간과 결과가 있고 길게 쓰는 거. 저 시는 서론, 본론, 결론 있어요? 아니 있겠지만 이제 소설은 늘려서 쓴 거. 그러니까 이마나 맞박이네.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영자 쌤 어떻게 생각해? 여러 번 들어왔잖아. 그래서 찾아보고 있어요. 잊어먹었구나 그새. 이거 그러면 생각할 텐데 이거. 대중가요? 시는 정신, 소설은 그렇지. 아이고 이제 생각이 나는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게 시는 하늘적, 소설은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지향하는 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짧고 긴 거는 뭐 다 알죠.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시를 쓰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한다? 정신적인 맑고 밝은 뭐 이런 하늘적인 거 생각만 해. 땅적인 거, 물질적인 거, 먹는 거 이런 거 생각 안 해. 시를 쓰면서 이 시가 팔릴지 말지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소설가는 소설을 쓰면서 내 소설이 얼마나 팔릴까 이거 생각한다 안 한다? 한다. 물질적이니까. 물질적이라니까. 그래서 뭘 한다? 거기다 막 각색도 하고 거짓이 막 들어가는 거야. 시 쓰면서 거짓 할 수 있어요? 거짓으로 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시인이 아니지. 시는 아주 느낌 그대로 이 내 시가 팔리든 안 팔리든 아무 생각 안 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책을 가장 많이 판 사람이 조정래라는 사람이잖아요. 이문열하고. 책을 얼마나 많이 팔았냐면 2천만 권. 2천만 권. 저는 한 10대권을 냈는데 2만 권이나 팔았어요. 예? 2천만 권, 200만 권만 팔아도요. 인세가 집을 몇 채를 사. 200만 권만 팔아도 집을 몇 채 산다니까. 2천만 권을 팔았. 우리나라 인구 5,170만 명인데 거의 절반이 샀다는 거예요. 물론 다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시죠. 요즘은 책 안 보니까 좀 뭐 훨씬 떨어졌겠지만 옛날에 벌써 2천만 권을 팔았다니까. 인세가 어마무시해요. 그거 쓸 때마다 뭐 태백산맥이라든가 뭐 한강이지. 네? 여러 번 썼잖아. 그거 쓸 때마다 조정래가 딱 쓰고 나면 누구한테 딱 감수를 받냐면 그 배우자 김초애라고 시인이야. 시인은 거짓말 안 하잖아. 저 중견 시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딱 보여주면서 이거 좀 검토 좀 해보라고. 내가 쓴 이번에 이렇게 작품 낼 건데 쓰라고 이제 한번 봐보라고. 그러면 공포의 빨간 펜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계속 고쳐라. 엄청나게 많이 지적질을 한다는 거야. 에? 마누라가. 그래가지고 그냥 조정래가 진짜로 막 씨발 하면서 그냥 거기다 다 고친다는 거야. 그래서 대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작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인이 고쳐주니까 이거 고쳐라 첨삭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또 마누라도 중견 시인이니까 시를 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책 최고 많이 파는 사람이니까 여보 이거 한번 내가 이번에 시집 내는 거 한번 봐봐. 그럼 딱 던져주면 남편도 또 마누라 가는 거 봐가지고 또 빨간 펜 딱 꺼내가지고 그냥 여보 이거 고쳐요?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누라는 어떻게 한다? 김치는 어떻게 한다? 고쳐 안 고쳐? 안 고치고 그냥 출판한다는 거야. 어디 소설가 따위가 아무리 2천만 권 팔면 뭐냐는 거야. 소설가라는 거야. 소설가. 어디 건방지게 시인이 쓴 글을 갖다가 지적질 하나 이거야. 이걸 고쳐라 마라. 한 글자도 안 고치고 출판한다 그냥. 그렇게 자존감을 갖고 높이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인은. 그건 조정래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직접 들어. 그건 거짓이 없어요. 시는 그런 거예요. 시. 그러니까 시를 알아야 된다.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거. 한국 사람들이 이 시적이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하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에 다 무너져 그냥.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고 가서 다 이렇게 굽히지 않아요. 일부는 막 가서 고개 숙이고 뭐 어떻게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거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막 얘기하는 거 막 얘기 그냥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하늘적으로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를 자연스럽게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제 노벨상 이런 게 잘 못 받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를 대부분 영어로 된 걸로 바꿔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 바꾼다는 게 지금도 아직도 미국 뭐 외국에서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글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애들이 유리하지. 노벨상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은 시인도 몇 번 받으려다가 못 받았죠.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 상상력 이건 뭐 어마어마한데 그걸 어떻게 고쳐? 요즘에 챗 GPT라는 게 있죠. 네? 그 인공지능 가지고 막 글도 써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글로 써갖고 얘 요거 좀 한번 글 좀 써줘봐. 그러면 써주긴 하는데 이게 좀 논리가 좀 약간 빈약하게 막 보이잖아. 근데 영어로 주로 이제 만들어진 그 기계 그 소통 방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로 이게 물어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야. 아주 자연스럽게. 근데 한글로 쓰면 확실히 그게 부자연스러워. 아직. 아무튼 그 시를 우리 그 동양 특히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 사람들은 아주 밝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시경을 꼭 가르친다. 그래서 왜 이런 말 있어요. 그 요조숙녀 이런 말. 요조숙녀. 들어보셨죠? 요조숙녀? 네.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아까 숙녀 얘기 잠깐 했지만 요조숙녀가 시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 그 군자의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그린다? 요조숙녀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 요조숙녀는 누굴 그려? 항상
그런 멋진 군자를 또 그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엄청나게 나오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줄여가고 뭐 300 몇 개를 이렇게 줄여서 막 이제 책으로 막 이제 줄여놨는데 그런 시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서경을 한다. 이게 경자는 빼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서인데 이게 뭐냐면 정치학 교과서예요. 정치학 교과서. 정치를 좋으나 싫으나 꼭 배워야 된다. 정치를 사람들이 자꾸 그냥 좀 안 좋게 자꾸 정치 얘기하면 자꾸 싸우잖아. 막 이게 이념화돼 가지고 자꾸 나눠져 갖고 좌파 우파가 자꾸 싸우고 그러는데 적당히 싸우는 건 좋은데 막 지나치게 싸워가지고 막 폭력이 난무하고 그래갖고 나중에 교도소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지. 실제로 정치를 안 배우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사서도 배우고 사경 배우는 건 뭐냐면 사실은 전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학문이에요. 이게 전부. 지금 유교라는 건 전부 지도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일반인들을 또 대상으로 이렇게 철학을 하냐면 지금은 지도자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 철학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안 가르쳤어요. 이게 뭐야, 못 알아먹는데. 그리고 글도 모르는데. 언제 글을 가르쳐가지고 철학을 가르쳐. 그러니까 전부 지도자들만 가르치는 학문이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학은 8살부터 14살까지라는 게 그 서원에서 동네, 향교 가는 사람들, 서원에 가는 애들은 전부 수제급들이에요. 그런 아이들 글 가르치고 글을 통해서 철학을 가르치는 거지. 지금은 누구나 정치에 입문하면 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중 철학이 가능한 시대가 돼서 하는데 시를 배운 다음에 서를 배운다. 서가 뭐다? 정치학 교과서다. 정치를 좋으나 싫으나 정치학을 배워야 된다. 정치를 멀리하면 어떻게 된다?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망하면 그냥 누가 제일 고통받아? 국민. 아니 국민 중에 누가 제일 고통받아요? 없는 사람. 그렇죠. 약자가 죽는 거야. 약자가. 있는 놈은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 망하기 전에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친일파들이 우리가 싫어하는 게 왜 싫어해? 나라 망하기 전에 다 일본 애들한테 가서 협조해가지고 땅을 많이 받아. 그놈들이 지금 땅을 엄청나게 받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부자들이 많잖아. 친일파 후손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여러 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막 떵떵대고 살아요. 그럼 밉잖아. 친일파에 부역해가지고, 이따가 땅을 걔네들 망하고, 우리는 해방 광복했잖아. 그래갖고 우리가 땅을 돌려받았는데 걔네들 다 죽었어. 걔네들이 얼마나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온갖 나쁘지 다 했는데. 나라가 망하면 누가 고통받는 거야? 그 약자들이 고통받는 거야. 약자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 정치를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비판하고. 나는 정치 관심 없어. 니들끼리 다 알아서 해. 그리고 못한다고 맨날 나쁜 새끼들 근데 안 찍어줘. 이쪽 찍고. 똑같은 새끼들 안 찍어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정확하게 봐서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비판하고. 이래가지고 여와 야가 비슷하게 서로 치고받고 싸울 정도가 돼야 돼. 야당이 정말 안 싸웠으면 좋겠다 그러죠. 큰일 나. 안 싸우면. 정치인들이요. 얼마나 일하기 싫은 줄 알아요? 일하기 싫어도 움직이는 거야. 왜? 잘 보이려고. 주권자들한테. 그래서 움직이는 거야. 이 여의도 가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민원이. 그 민원 다 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낮이고 밤이고 계속 움직여야 돼. 좋아, 싫어? 싫지. 싫은데 하는 거야. 왜? 다음에 또 공천 받아갖고 또 당선돼야지 또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여. 낮이고 밤이고. 근데 귀찮아. 국민들이 싸우지 말해. 그럼 여당하고 야당하고 서로 몰래 야 우리끼리 잘 지내자. 싸우지 말자. 그러고서 국민들이 야 민원 올라오면 야 다 개무시하자. 그리고 까부는 놈들은 처단법 만들어. 처단법 만들어 교도 쳐넣어. 그럼 누가 민원 안 하겠지. 그럼 자기들끼리 계속 해먹는. 그리고 국회의원 4년이죠? 우리 한 번 당선되면 12년으로 하자. 아니면 20년으로 하자. 아니면 종신직으로 하자. 이렇게 만들면 국민들이 까부면 교도 쳐놓고. 그러면 이제 걔네들은 평생 편하게 먹고 사는 거야. 어디가 그래 지금? 베트남. 베트남이 그래? 북한. 북한이 그러지 북한. 북한은 노동당 일당 독재요. 걔네들한테는
누가 비판하거나 김정은을 비판하면 가서 총살해 죽여. 그리고 아우지 탄광에 갖다 쳐놓고 못 나오게 해. 정치범이라고 그래가지고. 감히 정치권에다 욕을 못해요, 걔네들은. 왜? 잡혀가니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잖아. 그러니까 발전이 돼야 안 돼? 안 돼.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 옛날에 칼라 텔레비전 송출도 먼저 한 나라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하철도 우리보다 훨씬 먼저 지하철 뚫어서 운행한 나라요. 우린 1974년도에 1호선이 뚫렸어. 걔는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전기도 우리는 저 북한에서 빌려서 썼어요. 수풍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하면 남한까지 줬다니까 전기를. 진짜? 그렇게 북한이 잘 살았어. 근데 지금 어때요? 완전히 저렇게 아주 개판된 나라가 됐고, 우리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지난주에. 66년생이잖아, 정 회장이. 66년도에 110불이 했다니까, 1인당 GDP가. 지금 얼마? 35,000불.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거야. 왜? 서로 여당, 야당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성장한 거야.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막 나라가 무너질 정도로 싸우면 안 되지. 그러나 서로 주권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뭐가 만들어져? 포용적인 정치제도가 마련된다는 거야. 포용적인. 누가 웬만큼 비판해도 다 처벌 안 하는 제도로 만들어져. 그리고 능력 조금 있는 놈은 정치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그럼 다 껴들어. 그럼 걔네들은 또 누굴 위해서 일을 해? 경제인들 위해서 일을 하지. 경제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경제인들이 이런 법 만들어주세요. 저런 법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포용적인 경제 제도를 만들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급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35,000불에 세계 10대 대국이 된 거예요, 지금. 북한은 지금 거꾸로 그 새끼들은 만드는 건 원자 폭탄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그런 거밖에 안 해. 나라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그건 나쁜 놈들이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 지도자 또 제대로 된 사람들은 정치학 교과서를 배워요.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대동이죠, 대동 사상, 대동주의 막 이래요. 여기 사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동 사상. 이게 뭐냐면 크게 같아지자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 대학을 들어가는데 어떤 놈은 잘 올라가. 근데 어떤 놈은 이게 내려가.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끌어올려. 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끌어올려가지고 여기서 같이 가자는 거야. 하향 평준화가 아니고 여기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 얘를 끌어올려. 여기서 같이 가자는 거야. 이게 이제 융평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조광조가 이걸 끌어올려가지고 같이 가자. 이게 대동사상이라는 게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좋은 거지.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이번에 중간고사 요번 지난주 끝났잖아. 그럼 조금 지나면 이제 뭐를 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기 전에 뭐를 하잖아, 대학마다. 축제를 하잖아, 축제. 그래서 그게 뭐야, 축제가? 대동제 그러죠, 대동제. 근데 요즘에는 그냥 축제 그러고 많은데 옛날에 다 대동제라 그래서. 무슨 대동제. 대동제라는 게 뭐야? 크게 같아지자는 거야. 대학에 들어왔는데 어떤 녀석은 대학 생활을 잘해. 그래갖고 성적도 잘 내. 어떤 녀석은 고등학교 때까지 잘했는데 곧 대학 들어오더니 영 현찮아. 그럼 왜 그러냐? 그럼 언제 때 모여? 대동제 때 모여. 그래갖고 너 왜 공부를 이렇게 못 따라오냐고 자꾸 물어. 그러면 얘가 이제 자꾸 쭈뼛쭈뼛 하니까 얘한테 말을 좀 트이기 위해서 뭐를 갖다 줘? 마약 갖다 주나? 술을 갖다 주지, 술. 그래서 술 몇 잔 이렇게 먹여놓으면 애가 기분 좋아져가지고,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드나가 공부 못하고 있어요. 난 이거 선생님 이렇게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서 뭐 온갖 얘기 다 하면, 그 선배들은 뭐해? 알잖아, 노하우를. 그걸 쫙 전수해주면 얘가 쫙 올라오지. 그러면 같아지는 거야. 그게 대동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못 사는 사람을 잘 살게 해서 같이 잘 살게 가자. 잘 사는 사람을 끌어내려가지고 같이 못 살게 가자는 얘기가 아니다란 말이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잘 사는 사람을 끌어내려가지고, 요즘 막 그 좌파들은 잘못된 그 사상 가지고, 부자들은 세금 왕창 뜯어가지고 그냥 나누자, 막 이런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예? 없는 사람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쫙 올려내면 같이 부자 돼가지고 같이 가자는 게 돼야지. 응? 같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하향 평준화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항상 뭐를 해야 된다? 정치를 배워야 된다. 좋으나 싫으나. 그 다음에 뭐를 한다? 얘기를 배운다. 얘기. 얘를 기록해놓은 거예요. 얘를 기록해놓은 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얘를 모르면 안 되겠더라.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봤을 때 이렇게 나눠요. 나눠. 그러면 선생님들이 봤을 때 저를 봤을 때 어느 쪽이 동쪽이에요? 아니 선생님 중에서 저를 보면 어느 쪽이 이렇게 반 나눠. 어느 쪽이 동쪽? 오른쪽. 저 이제 정회장 쪽에서 나를 보면 네. 나를 나눠 2분의 1로 나눠. 어느 쪽이 동이야? 왼쪽. 이쪽이 동이잖아. 네. 그래서 동쪽에는 음으로 하자, 양으로 하자. 양으로 하자. 그래서 남자는 왼손으로 이렇게, 여자는 오른손이 음이고 남자는 왼손이 양이야. 그래서 항상 공수할 때 이렇게 잡으라는 거야. 이 약속을 한 거야, 이렇게. 항상 얘를 이렇게 하자.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근데 불교는 우리 육아에서는 이걸 공수라고 그러는데 불가에서는 차수라고 그래. 차수. 손을 이렇게 맞잡는다. 그래서 이거 나 공수인데 이렇게 음양으로 나누는 거라서 남자는 이렇게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하고 제사 지낼 때 똑같다. 근데 한 군데 가서는 잠깐 유감스러운 표현을 한다 그래서 바꿔줄 때가 있어. 언제 때? 그렇지. 장례 그때 문상 갔을 때만 살짝 바꾸는 거야. 유감을 표한다는 뜻에서. 그 남자는 이렇게 하고 여자는 왼손으로. 그 평상시 인사할 때, 그 다음에 뭐 제사 지낼 때 다 똑같아. 이게 이런 예를 이제 얘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내가 주다. 손님이 오른쪽에 있다. 내가 대통령이야. 한국 대통령이야. 미국 대통령 오면 여기다 세우는 거야. 그럼 악수할 때 어떻게 해? 내가 주인이니까 팔을 펴는 거지. 그러면 객은 손 이렇게 구부리는 거지. 응? 구부려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윤 대통령이 미국 갔잖아? 그럼 윤 대통령 쓰는데 봐봐. 어디 쓰겠어, 윤 대통령이? 여기 쓰지. 네. 바이든은 여기 쓰고. 네. 그럼 바이든이 가면 또 핀다고, 바이든이. 그럼 윤석열이 여기서 구부린단 말이야. 그 손님이니까. 네. 이게 다 격이 있고 얘가 있는 거야. 그거 맞춰서 해.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 그 대통령실 가면 의전 비서관 있잖아. 의전 비서관. 그런 거 다 맞춰갖고 해. 동양도 그런 거 갖고 있고 서양도 갖고 있고. 딱 가다 보면 내가 이 사람 모시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보다 이 사람 모시고 간다 그러면 항상 오른쪽 서가지고 반보 정도 앞서가지고 먼저 이렇게 안내하는 거고. 어? 남자가 여기 있을 때는 여자는 음이니까 반드시 오른쪽에 세우는 거야. 근데 혼인식장 가봐. 혼인식장 가면 거꾸로 돼서 거꾸로. 들어갈 땐 똑같아. 들어갈 때 제대로 가고 있어. 응? 입장식 이제 혼인식장 들어갈 때는 이렇게 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럴 때 남자가 여기 있고 여자가 이렇게 서고 제대로 들어가. 그럼 돌아서잖아. 네. 돌았을 때 이렇게 돌았으면 맞아. 근데 그렇게 안 돌아서 여기서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니까 어떻게 돼? 그럼 반대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얘를 모르니까 그렇게 막 서버린단 말이야. 근데 지난번에 막 줄였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서 막 그다가 그랬단 말이야. 에? 근데 걔네들이 잘 모르지. 우리 옷을 봐봐. 옷. 에? 남자들 옷은 왼쪽.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왼쪽. 왼쪽은 밖으로 왼쪽 위로. 그렇지. 이게 양이니까. 에? 양이니까 이게 다 왼쪽이 위로 올라갔잖아. 여성 봐봐. 다 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옷을 단추를 다 이렇게 덮어놨잖아. 우리 선생님도 다 그렇게 해놨지 지금. 네. 위에서. 이게 제대로 된 디자인인 거야. 음량을 다 맞춰가지고. 모르는 거지 뭘 하지 그런 거. 에? 알았어? 이게 좀 오래돼서 그래. 옷도 다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청바지는 그냥 그런 거 안 맞추고 그냥 하는데 본래는 그것도 맞춰야 돼. 여성은 이렇게 하고 남성은 이렇게 하고 지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여자 남자는 막 그냥 혼성으로 막 입어버리니까 요즘엔 그게 그러는데 옷은 그래도 제대로 맞춰갖고 그 디자인 하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또 한복은 그게 없어. 그냥 전부 다 이거야. 남자처럼 여자도 남자처럼 똑같아. 이런 기성복 다 이렇게 양복도 다 이렇게 바꾸고 하는데 왜 그걸
응? 한복인데 그걸 음양을 더 맞춰야지. 이상하게 근데 내가 그 얘기 했다가 저 터질까봐 내가 말을 안 해줬는데 이게 자동차 탈 때라든가 걸어갈 때 그다음에 자리에 앉을 때 대통령 여기 있으면 국무총리는 오른쪽에 앉는 거예요. 그다음에 3인자는 1인자니까 2인자지 3인자 여기 앉는 거지. 어? 그러니까 좌의정 우의정 이것처럼 그 순서가 다 있는 거 얘를 알아야 돼. 얘를 모르면 수준이 떨어져. 평소에 얘를 몰라도 아무 관계 없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얘를 아는 사람들은 어디 추천하거나 어디 진급할 때라든가 그 사람이 무조건 추천해. 얘를 아는 사람들. 평소에 얘를 알고 행하는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다가 중요한 자리 갈 때, 중요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추천해. 사람들이 조용히.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대학 입시 저 면접 볼 때 내가 가끔 이제 강의를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요. 애들한테 90도로 인사하지 마라. 90도로 인사하는 게 이건 얘가 아니다. 그리고 차렷 하지 마라. 차렷 경례 이거는 아니 경례라는 게 이게 공경하라는 거야. 이게 경례. 어? 예로서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그건 일본 애들이 만든 거란 말이야. 차렷 시켜놓고 경례 공경하라는 거야. 예로서. 니는 나보다 밑에 있다는 거야. 어? 나는 위에 있고. 그러니까 수직적인 구조에서 네가 나한테 공경하라는 거야. 예로서. 그래서 경례 그러잖아. 우리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례라 그래. 복례. 이 복례. 응? 복례. 얘로 돌아가자. 이게 돌아간다는 복자란 말이야. 응? 얘로 돌아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얘. 응? 학생은 학생의 얘. 선생은 선생의 얘. 얘가 다 있잖아. 그거로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높고 낮음이 아니야. 수평적인 거예요. 우리 문화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면접관한테 가서 인사할 때 차렷 경례 이렇게 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지 마라. 손을 딱 잡고 공수 딱 하고 안녕하십니까. 한 15도 정도만 숙이고 한 0.5초 정도 멈춰라 잠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잠깐 쉬었다가 딱 일어나면 그 얘를 하네. 근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벌써 어떤 생각을 해. 얘가 보통 놈이 아니구나. 말은 안 해. 한국 사람들이. 근데 뒤에서 다 평가를 해. 이 새끼 싸가지 있는 놈, 싸가지 없는 놈. 그래가지고 싸가지 있는 사람은 조금 실수해도 좋게 너그럽게 봐줘. 근데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 인사 없이 고개 숙이면 좋은 줄 알고 90도로 딱 인사하면 얘가 좋게 평가할 것 같지. 얘는 얘를 모르는구나. 그리고 어디 실수 어디서 하나 보자. 그리고 실수하는 거 찾는단 말이야. 얘를 딱 이렇게 공수하고 인사 한 번 딱 하는 거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평소에 얘를 알고 행하는 사람들은 금방 표시가 나요. 중요할 때는 딱 차이가 나. 얼마나 중요해, 살아가는 게. 얘를 안다, 모른다. 간단한 게 아니다. 그래서 얘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얘를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잖아. 나중에 이제 끝날 때, 우리 요즘에 인사를 안 하고 끝나네. 옛날에 막 인사했잖아요. 네. 어? 공수하고, 인사 끝날 때 뭐라고 그랬어? 네. 고맙습니다. 그랬잖아. 고맙습니다. 처음에 만날 때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라 그랬어? 반쪽 같다. 그렇지. 반쪽 같다는 얘기잖아. 반쪽을 만난 게 우리가. 그리고 서로 반쪽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서로 막 좋아하는, 지금 주무시면 안 되는 거야. 막 여기다 이제 제가 졸리게 막 말 실수하고 막 졸리면 이렇게 졸지 마 해서 눈으로 막 쏴주고 하트 쏴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근데 힘들잖아. 그래갖고 1시간, 2시간 다 끝났어. 그러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말? 곰같이 잔치. 역시 수제자. 곰 같다는, 고맙습니다. 곰 같다는 말이야. 곰 같습니다 해서 온 말이잖아요. 곰 같습니다. 곰이 우직하게 잘 버티잖아. 졸려 죽겠는데, 막 계속 들어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곰같이 잘 버텨줬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그렇지. 몸한테, 자기 몸한테. 곰같이 잘 버텨줬다. 그냥 생각 같아서 빨리 막 나가가지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몸이 알아서 잘 진드거니 지켜줬다는 거야. 그래서 고맙다. 곰같이 잘 지켜줬다고 몸한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상대한테 예를 표하잖아. 고맙습니다. 상대한테 얘기한 것 같지만 자기한테 인사한 거야. 자기 몸한테. 그러니까 결국 예라는 거는 상대한테 표방하는 것 같지만 그 효과는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예라는 건 그래요. 그래서 예를 배운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를 배워? 춘추를 배워. 춘추. 봄, 가을.
우리 선생님 춘추가 어떻게 됐어요? 60. 네? 60. 올해 60이에요? 춘추가 어떻게 됐어요? 근데 왜 60이 나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왜 제가 춘추를 여쭤봤는데 나이를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맞아.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였냐 이거예요. 춘추라고 얘가 물어봤는데 나이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춘추를 물어봤잖아. 근데 왜 60이라고 딱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셨길래? 춘추 나이를 춘추라고 그랬고 나이를 묻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맞는데 내가 나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춘추를 물어봤잖아. 춘추가 어떻게 되시냐. 근데 나이로 대답을 하셨잖아. 아, 그럼 나이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어떻게 나이로 받아들였냐 이 말이야. 봄과 가을. 춘추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이라고 이렇게 대체해서 받아들였다는 걸 이해를 했다는 거지. 봄, 가을을 어. 1년에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지. 당신은 봄과 가을을 몇 번이나 경험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60번을 경험하셨다고 한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 뜻이잖아. 아니 지금 모르시겠어요? 그냥 춘추 그러면 나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뜻이 있었다니까. 그런 얘기지 그런 얘기.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봄과 가을을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이걸 애둘러서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보다 훨씬 좋네. 아 그럼 그 춘추가 좀 값진 그 고급진 표현이네. 용어지. 춘추가 어떻게 되시냐? 왜 우리가 춘추라는 건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역사잖아. 역사. 역사는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거야. 어? 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예를 배우고 왜 역사를 배워야 되냐. 이게 이제 노나라의 역사책 이름이 춘추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네. 반성하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자는 뜻?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아주 정확한 거지. 그러면 역사를 왜 사람들이 무섭게 볼까? 역사를 무섭게 보는 거예요. 역사가 무서운 거예요. 역사에 오점이 남을까봐 지금 정치인들이 아주 열심히 하려고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려고 지랄 발광을 하잖아. 예? 왜 그렇게 지랄 발광하는 거야? 대충 그냥 5년 살다가 나 그냥 대통령 그냥 그만했어. 이거 안 할래. 그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성공한 대통령을 서로 하려고 그 난리를 치냐고. 길이 남으니까 어떻게 나무? 어점이 되든 영광이 되든 우리 후세들이 계속 그걸 아니, 그러니까 오점이 되는 거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공자가 말씀하신 걸 다 공자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떠한 임금은 몇 월 며칠 날 사고를 쳤다. 어느 나라랑 막 전쟁을 일으켰다. 그거 써놔. 그래갖고 몇 명이 죽었다. 막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임금이 좋은 임금이야, 나쁜 임금이야? 나쁜 놈으로 지켰어. 지킨 거야. 지금 2500년 됐잖아요. 지금도 나쁜 놈으로 지켜 있어. 그 후손들은 얼굴을 못 두고 다닌다니까? 제자가 많잖아요? 어떤 제자는 참 머리도 좋고 덕망이 있다. 어떤 제자는 정치를 잘한다. 어떤 제자는 말을 잘한다. 이렇게 다 적어놨어. 그 후손들은 지금 어때? 좋게 써야전 후손들은 지금 어때요? 후손도 있잖아, 지금도. 공자 후손은 지금 80, 한 4대인가 5대가 나왔어. 2500년 됐으니까. 30년씩, 1대가 30년이잖아? 계산하면 딱 나오잖아. 지금도 목에 이렇게 막 일부러 보이려고 하진 않지만 당당하게 다닌다니까. 그때 아주 평가를 나쁘게 한 임금들, 그 다음에 자기 제자들, 아주 이런 정말 수준 낮은 녀석, 이제 안 좋게 표했던 그런 제자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후손이라고 얘기하기를 꺼려 한다. 지금도. 역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역사가 간단한 것 같지만. 천리마 한번 뛰었다면 몇 리를 뛰는 게 천리마야. 쉬지 않고 천리를 뛸 수 있는 게 엄청나잖아. 그러면 천리마 똥구멍에 파리가 붙었어. 파리가 한 번 날면 천리 날 수 있어? 근데 천리마 똥구멍이 딱 붙어 있어. 그러면 같이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공자가 천리마라고 한다면 그 제자가
좋은 제자는 천리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단숨에. 근데 못난 놈은, 못된 임금들은 못 오지, 못 가지. 천리를 어떻게 가. 역사가 무지 무서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한 조그맣게는 우리 가정사도 그 친척들 있잖아. 친척 중에 무슨 뭐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 친척은 말만 꺼내도 막 말 꺼내기 싫은 친척이 있어. 그러면 상대합니까? 우리 자식들도 거기 상대하지 말라고 다 끊어버리지. 아주 못되고 뭐 그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근데 이 친구 너무 잘해갖고 막 뭐 우리 친척은 말할 것도 없고 막 이 동네 막 나라까지 막 융성하게 만들어. 그러면 어때? 막 거품 물면서 칭찬하고 다니지 여기저기. 그렇잖아요? 이게 다 역사라는 거지. 역사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나라 때 저기 응? 그 병자호란 때 전쟁해가지고 어디 갔어? 어디가 숨었어 처음에? 어디 갔다 나중에 저기 남한산성 가서 숨어 있다가 숨어 있었지. 한 2만 명이 숨어 있다가 결국 항복했잖아. 네. 네? 끝까지 싸우자고 했던 놈 누구야? 그건 네? 염치는 아니에요. 선? 그 이정용? 거기서 엄청나게 싸우자고 지랄 발광했던 인간들은 결국 딱 전쟁 나니까 어떻게 했어? 다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응? 주합하라고 그러지. 최명길이가 재상을 했잖아. 최명길이가 결국은 다 항복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결국은 망했잖아. 그래가지고 저기 청나라로 끌려간 그 여자들 그 사대부 안악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좀 괜찮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는데 20만에서 50만 될 거라는 거예요. 20만에서 50만. 예? 근데 거기서 막 탈출하고 막 도망오고 막 그런 사람들 해도 그러고 근데 나중에 이제 최명길이가 가고 고생 진나게 하고 가서 막 사대를 표하고 다시 또 막 싹싹 빌고 또 외교도 잘하고 해가지고 거의 한 3만 명 가까이 데리고 왔어요. 여자들을. 그래갖고 딱 데리고 고생 직사게 하고 몸들 다 망가지고 왔는데 환향녀라고 환향녀 몸 다 망가뜨리고 우리 가문을 더럽혔다고 받아주지 않았잖아. 최명이랑 막 혼냈잖아. 우리가 정치를 못해갖고 나라가 망한 거를 그렇게 고생하다가 왔는데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주기는커녕 이게 매몰차게 내치는 인간들이 인간이라고. 우리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많이 죽었어. 많이 죽었어. 자살하고 막. 응? 근데 너 어떡하냐 살려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살리면 뭐하니까 응? 서울에 그 홍제천이라는 데 있어. 홍제천. 서대문구 홍제동 있죠. 홍제동. 네. 홍제라는 게 이게 널리 이게 홍제. 예? 구제한다는 거이 널리. 이게 천에서 그래서 여기다 몸을 씻고 한번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러면 이제 깨끗해졌다고 하자. 그러고서 이제 다 집으로 가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받아줘라. 안 받으면 니 죽인다 그랬어. 그랬더니 다 받아준 거야. 그래서 홍제천이 된 거야. 홍제.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제자 들어가는 건 대체로 그런 데 가서 몸을 다 씻었어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다 집에 가서 응? 받아줬지. 그래서 홍제동에 다 그 슬픈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불미스러운 걸 겪었어. 17세기에. 겪었으면 어떻게 돼? 그럼 그걸 거울 삼아서 지금 이런 위험 요소가 있으면 또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들고 일어나고 막 가서 정치 못하면 혼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안 된다고. 그 정치를 반듯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잘하면 박수 막 쳐주고. 응? 그러다가 또 덜컥 이제 다음 주에 내가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또 일본 애들한테 갑오경장 지나서 바로 잡혀먹혀가지고 35년 동안 또 고생 직사계잖아. 누가 제일 고생해? 또 그때. 또 힘없는 사람들이 제일 고생하는 거야. 힘없는 사람들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역사를 무섭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루하루 우리는 역사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사실은 없어. 계속 과거만 있을 뿐이야. 지금 말하는 지금도 과거가 돼버려. 바로. 조금 아까 2시간 전에 얘기했던 거 벌써 역사가 됐지. 1시간 전에 얘기한 것도 역사가 됐지. 지금 얘기하는 순간에도 벌써 역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스럽냐. 현재는 있는 것 같지만 없어. 그러나 그 지나간 역사를 잘 살펴서
반면교사를 삼거나 타산지성을 삼아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지.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 아까 처음에 대학을 공부하고 논어를 배울 때는 그러니까 뼈대를 세우고 안에 사람다운 그 학문을 싹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람만 다워가지고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뭘 한다? 논리를 만들어낸다. 외양을 탄탄하게 한다. 근데 너무 또 말만 잘하면 또 안 되니까 뭘 한다? 중용을 한다. 그래서 때에 딱딱 적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뭐를 배운다? 시를 배운다. 시를 배워야 사람이 맑고 밝은 거. 아주 그렇지. 아주 악독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착한 그런 마음을 계속 널리 퍼뜨려야 정말 좋은 사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정치를 꼭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예다. 예를 꼭 배워야 된다. 예를 배우고 나서 뭘 한다? 역사를 알아야 된다. 역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를 한다? 주역을 한다. 주역은 다음 주에 이제 할 거니까 주역의 핵심이 태극이에요. 우리 태극기 있잖아, 태극기. 태극기가 어떻게 만들어지지도 몰라. 그냥 맨날 태극기 그리는 줄만 알지. 예? 그 뭐 3, 4, 5, 6 이거만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그런 거나 그릴 줄 알지. 그 속에 뭐 어떤 사상이 들어가는지도 모르니까 맨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상을 이렇게 쫙 한번 훑으면 세상이 쫙 보이지. 와,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 가는구나. 한 방에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오경 가지고 고려 때는 오경 가지고 정치를 했어요. 근데 조선시대 딱 되면서부터는 뭘 했다? 사서 가지고 과거 시험을 본 거예요. 사서 가지고. 어? 그럼 너 중야자 천하지 대본. 너 중야자 천하지 대본에서 한번 논술 해봐. 아까 어떻게 써야 돼? 나무로 해석할 수도 있고, 뿌리는 뿌리 역할, 뭔 역할, 어? 그 다음에 이거, 어? 불꽃놀이도 해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 그걸 막 논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는지 해서 장원, 그 다음에 급제하고 해가지고 벼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사서 가지고 받고, 요즘은 뭘로 봐? 이 고등고시 하는 사람들은 전부 법학 과목으로 하지. 법학 과목. 그러니까 법학 과목만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법은 잘하는데 뭐를 모른다? 철학을 몰라. 그래서 이제 공직자들이 고위공직자가 되면 그때 여유가 좀 생기잖아. 그때 철학을 공부해. 그러니까 많이 늦지. 옛날 사람들은 처음부터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철학으로 시험을 봤어.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수준이 높아지는 거지. 처음부터. 근데 프랑스가 지금 강대국 중에서도 철학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를 감히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냥 돈만 많은 부자, 그냥 유럽의 그냥 부자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거기는 철학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 옆에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런 데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철학자들 말 가지고 다 정치를 거기에 맞춰갖고 움직여가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철학자를 조금밖에 몰라.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는 굉장히 잘 알았어요. 아, 철학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맞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선배들을 꼭 한번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고 그렇게 정치를 많이 했어. 그래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도 만들어가지고, 국민교육헌장도 만들고, 이제 어떻게 부자가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도로부터 놓자. 다 도로에서 배운 거잖아. 도로 대자를 딱 만들었잖아. 대자. 우리나라 이렇게 대자 해가지고 인천, 강릉 이게 대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 광주 이렇게 해가 대자가 딱 된 거예요. 그렇게 고속도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딱 놓고 나니까 거기 중간중간에 막 이제 공장들이 막 들어서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틀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지금 35,000불. 그러니까 3050. 그러니까 3만 불이 넘는, 그 다음에 5천만 명이 넘는, 인구 5천만 명이 넘고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전 세계에 10나라가 안 돼. 전 세계에. 200 몇십 개 나라가 있지만,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내부에서 있을 때는 맨날 그냥 눈찌르고 싸우지만, 외국 나가보면 다 느끼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는지. 외국인들이 막 예우를 엄청 해주잖아, 우리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옛날에는 딱 가면, 너 일본 사람이냐 물어봤잖아.
아니요, 그러면 너 중국 사람이냐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한국 사람 물어봤잖아. 근데 요즘은 바로 알아보고 한국 사람들이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깨 딱 펴고 다니잖아. 그 나라 바깥에만 가면 다 애국자가 된대잖아. 예? 내부에서는 막, 너 민주당이지, 너 국민의힘이지,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데, 나가면 그런 거 안 따져. 전부 애국자가 돼. 그 위상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정치와 경제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논어에도 보면 나와요. 공자가, 선생님, 위나라를 갔는데, 선생님 모시고 가는데, 위나라에 사람이 많은 거야. 와, 사람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 이거 사람들 무척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먹고 살도록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 먹고 살만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이 새끼 뭘 물어? 가르쳐야지. 이런다고. 가르친다는 건 뭘 가르친다는 거야? 도덕적인 인간이 되게 만들어라.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인 사회를 만드는 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거를 만들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려면 뭐부터 해야 돼? 밑에.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경제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경제가 부실하면, 도덕적인 얘기,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다고 얘기하면 다 그냥 역적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버리고 개소리 마라. 이렇게 하고 안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걸 먼저 얘기하는 거야. 경제를 살겠다, 경제 살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 3만 5천 불 쓰다 갔는데 지금도 경제 살려야 된다고 맨날 그래. 그럼 도덕적인 사회는 언제 만들어? 도덕적인 인간 언제 만들고?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야, 지도자들이. 뭐 따로 만들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계속 그 먹고 살만하게 하면서도 계속 정신적인 교육을 하라는 거야.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고 도덕적인 인간이 돼야 된다고 하라는 거야, 그거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여기 들어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인간이 돼야 돼. 철학이 있어야지 가르치지. 정조라는 사람이 수원을 만들었잖아요. 정조라는 임금이 어려서부터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되고 나서는 어려서는 서연이라고 그래서 철학자들이 불러다가 어렸을 때 막 가르쳐.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 되면 경연이라고 그래. 어렸을 때는 서연, 동궁 때는. 그러다가 이제 임금이 되면 경연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불러다가 철학교육을 가르치는 거야. 나중에 정조가 더 많이 공부해서 스승들한테 막 거꾸로 막 공부 그만큼밖에 안 해봐가지고 나를 가르치려고 나면서 막 혼내. 그리고 자기가 막 거꾸로 알려줘. 그러니까 선생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선생들이 당신 혼자 다 해쳐먹어라. 당신이 그렇게 잘하면 당신 혼자 다 해먹어라. 그러니까 안 가버려 나중에. 그러니까 불통이 돼버려. 정조가 나중에 너무 자기가 똑똑하니까 나중에 불통 정치를 해. 후반기. 그러니까 초하고 중까지는 잘하는데 나중에 후반기 되면 너무 이제 자기 이제 세지고 이제 권력도 완전히 탄탄해지고 하니까 말을 안 들어먹어. 이 신하들 말을. 이게 신하들하고 불통이 돼. 불통 정치를.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안타깝게 되지만 아무튼 그런 기본적인 그 철학이 탄탄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 백성들은 항상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정치인들은 당연히 눈 똑바로 뜨고 거기 맞출 수밖에 없다. 오늘은 금방 또 9시 됐네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철학 주역 태극 강의를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는 요 옆에 BHC인가? 네. 네, 거기를 이동해서 또 이렇게 잠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